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요약해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필라델피아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외교를 재개할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길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28일 취임 후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교와 엄중한 억지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문은 열어놓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3의 길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고 최종 꼬린점은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정책 발표 후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내용과 우리의 대응 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바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변경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하여 일관되게 발표되었던 북한 비핵화가 이번 4월 30일 발표된 대북 정책 검토 후에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 사용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진단과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북한에게 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핵 폐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를 하겠다며 북한이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일단 나오라는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사키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북한이 특정한 조치에 대하여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된 신중하고 조율된 외교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5월 4일 미국의 소리방송에 세밀히 조정된이라는 말은 한 걸음 나아간 뒤 그 영향을 보고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뜻이라며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즉각적으로 모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로버트 아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하여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협상의 선택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압박을 하지 않고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정부 시 전략적 인내, 트럼프 정부 시 일괄 타결, 바이든 정부에 들어 제3의 길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바이든 정부의 단계적 방법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 단계씩이라는 스텝 바이 스텝 표현을 쓰지 않고 페이스드라는 단계적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짓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의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당국자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탑다운 방식이나 실무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되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 중 일부는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합동연설 내용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큰 실수를 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인권 문제를 지속 거론하는 데 대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을 열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을 던진 통첩 형식의 상황에서 북한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정을 마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 파기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새 대북 정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4일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지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정책이 중간적 절충안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미 외교에서 한반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확정지은 것은 미국의 외교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유화 메시지를 낸다면 미북 관계,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북한 리뷰는 이미 끝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국가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국가 간 협력,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대외관계입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 이득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안보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